1966년도에 있었던 조지 이스트만 뮤지엄에서의 전시회 터월드 소셜 랜드스케이프이라는 전시는 사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회가 1966년에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 50년대부터의 어떤 영향, 미국 사회의 변화 이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미국 사회는 풍요와 빈곤, 억압과 해방이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풍요란 전후 물질적 풍요를 말하고, 빈곤은 상대적인 박탈감, 억압은 국가 우선주의를 위한 통제적 사회, 해방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유와 정의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항거와 분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후 미국 사회는 굉장히 극명한 빛과 그림자를 갖고 있었는데, 극도의 소외와 상실과 분노는 무정부적인 저항의식을 고취시켰고, 그 사회적인 모습이 바로 비트라고 불리는 비트 제너레이션, 비트 정신, 비트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욱더 강화되었는 게 이제 196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 60년대 사회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히피라고 볼 수 있는데, 히피는 50년대 비트를 확장하고 연마한 청년들의 반체제 혹은 기성사회의 통념, 제도, 가치관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저항하는 좀 더 강력한 반정부적인 테러였습니다. 60년대 초반부터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암살되었습니다. 이후 루트킹 목사님이 암살되고, 흑인 해방운동, 또 여성 해방운동, 베트남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굉장히 극심한 사회적 혼란기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 사회는 젊은 세대에게 질풍노도의 시기였고, 60년대 미국 사진 또한 이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없었겠죠. 혼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현대 사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의식의 타깃은 바로 정치적인 풍경, 사회적인 풍경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터월드라는 게 어떤 향한다는 게 구어적인 거죠. 이 단어가 바로 신문이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였고 의식의 목적지이기도 했다는 거죠. 50년대의 급진 문화 의식이 60년대 들어서 사회 곳곳, 삶의 곳곳에 스며들면서 배양된 더 급진적이고 더 저항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기 잡은 모습이 되게 되고, 따라서 스테이트 포토그래피가 필연적으로 되었다는 거죠. 바로 길은 바로 사람들의 생활, 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삶의 곳곳, 사회 곳곳을 낱낱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거리입니다. 길.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현대 사진에 이끌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풍경이었다는 거죠. 사진의 역사는 60년대 현대 사진의 원천을 거리에서 찾고, 또 그림이야 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모던 60년대라는 겹병기는 사회적 풍경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현대 사진, 이런 분위기를 이끌었던 사진가는 바로 로버트 프랭크였는데, 아주 그 선구자적인 입장이 있는 분이죠. 이 로버트 프랭크의 언술 가운데 지금 또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의 미학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삶에 어떤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것인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세상에 결정적이지 않은 삶이 있는가? 매 순간이 결정적이며 결정적이지 않는 삶이란 없다. 사진 또한 그렇다. 내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고 결정적 순간의 사진이다. 지금 우리 앞에 결정적이지 않은 사이의 모습이 있는가? 로버트 프랭클의 언설입니다. 그런 인식들이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왔고 60년대의 삶의 곳곳에서 거리 곳곳에서 젊은 사진가들이 주제의식과 표현의식을 새롭게 재정립시켜 나갔다는 거죠. 1966년 12월 사진가이자 사진 이론가인 나단 라이온이 조지 이스트만 뮤지엄에서 사회적 풍경을 향하여 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는데 이 기획전은 300여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결과 이루어진 기획전이었습니다. 타월드는 바로 사회적인 그 지향, 뭐에 대한 지향, 목적을 갖고 있죠. 타월드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랜드스케이프 앞에 소설이 붙었죠. 랜드스케이프, 풍경의 개념 변화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았던 자연으로서의 풍경에서 사회로서의 풍경으로의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50년대에서부터 이어왔던 60년대의 그 사회적, 정치적 그런 환경으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죠. 특히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로 뛰어든 스트리트 포토이고 실시간 거리의 풍경이고 동시대가 단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대가 요구한 카메라 워크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저 스트리트 포토, 거리의 풍경, 실시간 거리의 풍경, 동시대가 당면한 삶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기본 스트리트 포토고 스냅샷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화 속의 새로운 시각 언어로서의 어떤 사회적 풍경, 그 시대의 젊은이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 느껴지는 사진이었습니다. 리프레랜드는 나는 오로지 동시대의 사람,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리프레랜드의 작업은 사람 사이에 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그의 사진적 행위가 인간의 조건에 관한 의미를 포착하는 행위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나의 사진에 관한 핵심 개념은 본질적으로 스냅샷이다. 스냅샷의 단순함과 명쾌함이 내재한다고 느끼며 그로부터 아름다움을 발견한다고 데안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데안 마이클은 위대한 사진가는 스냅샷에 자신의 인격과 시각을 융합시켜 아름다운 사진을 변모시키고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이클스에게 스냅샷이란 그가 일상에 대해 지각한 무엇인가가 각인되어 그것으로 인해 사진을 보는 이가 일상의 이미지로부터 시대에 관한 어떠한 진실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사진을 의미한다. 나에게 사진은 실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단편을 포착하는 것이다. 나중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의미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게리 노그랜드가 말한 난 오로지 현실
실제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로 했었습니다. 114페이지를 보면은 로버트 프랭크 이래로 사진적 의미가 새롭게 환기되는 용어는 스냅샷을 기반하는 작업이었죠. 라이언스는 표현의 방법이나 주제의 공통점이 없는 다섯 사진가에게 일상에 내재한 어떠한 진실을 추적하는 유사한 측면을 발견했고, 그것은 특정한 사건의 현장에서 포착하는 진실이 아니라 일상의 시각적 요소로부터 감각적으로 포착되는 시대적 내면에 관한 진실이었다. 사회의 실체를 지각케 하는 영향을 지녔다고 생각했으며, 일상에 관한 순수한 사색으로 덕질 지어지는 사진가의 고유성을 품은 스냅샷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버트 프랭크가 1950년대 오로지 개인의 능력으로 컨템포러리, 현대 사진의 형식과 실천적 방법을 보여주었다면 60년대 세대들은 로버트 프랭크의 의식과 형식 미학을 숙성 발효시켜 집단적으로 혹은 소규모 집단성으로 시대 풍경에 대한 인식의 결사체로서 혹은 사회적 풍경에 대한 변화된 관점과 표현을 즐기는 이너서클로서의 모습이었다. 60년대 현대사진의 아이콘이자 키워드가 되었던 퍼스널 다큐멘트, 퍼스널 메타포라는 수식어도 꽤나 등장했고, 미학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풍경을 향하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대에 부합한 명쾌한 용어, 용법의 재정립에 대한 의의는 굉장히 높았던 거죠. 여기에 중요한 시대적 성찰들, 즉 형식과 스타일은 왜 달라져야 하는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걸 보여준 전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